데오트롱 강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콜롬비아의 다양하고 놀라운 야생동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가로질러 장엄하게 나는 안데스 콘도르부터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은밀하게 사냥하는 제규어까지, 각종은 자신이 속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물들의 흥미로운 행동과 그들이 직면한 긴급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함께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안데스 콘도르, 자유와 힘의 상징. 안데스 콘도르는 장엄한 맹금류로 안데스 산맥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최대 3m, 약 10피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새는 남아메리카의 험준한 산악지대와 계곡 위를 가뿐하게 활공하며 하늘을 지배합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해발 4,500m, 약 최대 5,000피트 이상의 높은 고도를 날 수 있는 놀라운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넓고 강력한 날개와 낮은 신진대사율 덕분에 가능하여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먹이 측면에서 보면 안데스 콘도르는 주로 큰 포유류의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입니다. 라마, 사슴, 심지어 여우나 퓨마 같은 대형 포식자의 사체도 섭취합니다. 대부분의 맹금류와 달리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지 않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를 소비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합니다. 안데스 콘도르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사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을 통해 넓은 서식지에서 효과적으로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청소부로서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콘도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서식지 파괴로 인간 활동이 계속해서 그들이 사는 산악지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냥꾼들이 사용한 납탄이 남아있는 동물 사체를 먹으면서 납 중독에 걸리는 문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몇십 년 동안 안데스 콘도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제규어, 열대우림의 조용한 사냥꾼. 제규어는 날렵하고 강력한 체격과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갖춘 신비롭고 존경받는 포식자로 조용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고양이과 동물은 아마존과 오리노코 분지의 울창한 열대우림을 은밀하게 배회하며 그 놀라운 스텔스 능력과 정확성으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야생 고양이로서 제규어는 다른 종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서식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자처럼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제규어는 철저히 단독으로 사냥하는 포식자입니다. 끈기와 은밀한 움직임에 크게 의존하며 먹이를 뒤쫓기보다는 기습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매복 사냥 방식은 동물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가장 민첩하거나 보호가 잘 된 먹이조차 쉽게 사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뛰어난 민첩성과 강한 근육을 가진 제규어는 단 한 번의 강력한 물어뜯기로 완벽한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규어의 턱 힘은 매우 강력하여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주로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사냥하는 것과 달리 제규어는 두개골까지 부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 카이만, 페커리 같은 동물들의 두개골을 단숨에 으깨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턱 힘은 다른 맹수들과 차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규어는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포함됩니다. 기회주의적 포식자로서 사슴, 테이퍼, 제규어 운디, 아르마딜로 등 다양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제규어가 카이만을 사냥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데 카이만 역시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가진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사냥꾼인 제규어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식지 파괴로 농업 및 도시 확장으로 인해 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축소됨에 따라 제규어는 인간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져 보복성 살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죽을 노린 불법 사냥도 제규어 개체수 감소의 심각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제규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제규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 이는 농업지역에서 제규어가 인간과 더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카메라 트랩 및 위성 추적 장치를 활용하여 제규어의 행동과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보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규어의 먹이종을 보호하는 노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태계의 건강 상태는 이 동물들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피바라나 페커리와 같은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은 제규어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이들의 감소는 제규어의 먹이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규어는 생태계의 정점 포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열대우림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핵심 종, 케이스톤 스페시스으로서 제규어는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과도한 방목을 방지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제규어가 사라진다면 생태계 전체의 먹이 사슬이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연쇄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보전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제규어는 앞으로도 남미와 중미의 열대우림을 자유롭게 누비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제규어는 자연의 섬세한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나콘다, 조용한 포식자. 콜롬비아의 울창한 열대우림과 강 시스템의 탁한 물속에서 녹색 아나콘다는 자연에서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힘으로 유명한 녹색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최대 9m, 약 30피트에 달하며 몸무게가 250kg, 약
5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와 위압적인 존재감은 야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생물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동물 중 하나로 사냥할 때 거의 소리 없이 물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아나콘다의 사냥 전략은 진화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포식자가 적극적으로 먹잇감을 쫓는 반면 녹색 아나콘다는 은밀함과 인내력을 활용하여 매복 사냥의 전문가로 군림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잠긴 채 보내며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리브색 몸에 짙은 반점이 있는 피부는 뛰어난 위장 효과를 발휘하여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아나콘다의 사냥 성공의 핵심 요소이며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카피바라, 카이만 또는 대형조류와 같은 잠재적 먹잇감이 물가에 다가오면 아나콘다는 순간적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와 먹잇감을 단단히 감싸며 강력한 근육으로 몸을 조이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독을 주입하여 먹이를 마비시키는 대부분의 뱀과 달리 아나콘다는 자신의 강력한 몸의 힘만으로 먹이를 압살하며 천천히 질식시킵니다. 이러한 조이기, 컨스트릭션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며 아나콘다는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먹잇감을 죽인 후에는 서서히 삼키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유연한 턱 구조 덕분에 머리보다 몇 배나 큰 동물도 입을 크게 벌려 삼킬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은 먹이의 크기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아나콘다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힘을 지닌 동물이 이렇게 은밀하게 사냥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콘다는 주로 느리게 흐르는 강, 습지, 늪지에서 서식하며 울창한 수생식물이나 물속에 잠긴 나무 뿌리 사이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나콘다를 아마존 분지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녹색 아나콘다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전역의 다양한 강 시스템에서도 서식합니다. 이들은 물속에 몸을 감추고 먹이를 기다리는 데 적합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가장 자주 발견됩니다. 아나콘다는 그 크기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물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인간과 조우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모든 최상위 포식자들처럼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피바라 같은 초식 동물과 카이만 같은 최상위 포식자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아나콘다는 강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특정 종이 과도하게 번식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아나콘다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 강이댐 건설, 농업 확장 등으로 인해 많은 자연 서식지가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애완동물 거래로 인해 어린 아나콘다가 포획되어 개인 수집가들에게 판매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전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콜롬비아 및 인접 국가들은 아나콘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조성하여 습지와 강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보전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아나콘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녹색 아나콘다가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되면 지역 사회는 강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녹색 아나콘다는 자연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능력, 엄청난 힘, 그리고 치밀한 사냥 전략을 갖춘 아나콘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콜롬비아 강의 조용한 거인으로서 아나콘다는 인내와 정밀함이 자연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카피바라, 강인하고 사회적인 동물. 아나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카피바라는 콜롬비아의 습지와 그 너머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온순한 성격과 사회적인 본성으로 유명한 카피바라는 오리노코 강 유역의 울창한 습지부터 아마존의 빽빽한 열대우림까지 다양한 환경에 뛰어나게 적응해 왔습니다. 반수생, 반수위생, 포유류로서 카피바라는 수영에 능숙하며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거나 먹이를 찾기 위해 종종 물에 들어갑니다. 카피바라는 대규모의 긴밀한 무리를 이루며 생활하며 개체 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놀라운 사회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각 개체는 그룹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보호하고 협력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카피바라의 이러한 사회적 구조 덕분에 무리는 주변의 포식자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예를 들어 물속에 카이만이 숨어 있을 경우 카피바라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무리 전체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높은 음조의 휘파람 소리와 경고 울음소리는 먼 거리까지 전달되어 무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고 시스템 덕분에 카피바라는 포식자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조용한 포식자. 카피바라는 초식 동물로 주로 자신이 서식하는 습지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풀을 먹습니다. 또한 다양한 잎이, 과일, 수생식물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폭넓은 식성을 가진 덕분에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식량 자원의 가용성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식물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피바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들의 초식 습성은 습지에서 특정 식물의 과도한 성장과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피바라가 대량의 풀과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서식지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식물과 동물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태계에서 초식 동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카피바라는 다양한 포식자들의 주요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제규어, 퓨마, 대형 맹금류와 같은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지만 카피바라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빠른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어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물로 뛰어들어 도망가며 몇 분 동안 물속에 머무르며 포식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회성과 생존 능력을 지닌 카피바라도 서식지 파괴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삼림 벌채, 오염, 농업 확장은 이들의 자연 서식지를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있으며 습지와 수로의 감소로 인해 서식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카피바라의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한 사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순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 노력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단체들이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야생에서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다른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다양한 종들과 함께 생활하며 새, 원숭이, 기타 포유류와도 자연스럽게 환경을 공유합니다. 특히 새들이 카피바라의 등에 올라타 기생충을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카피바라의 온순하고 협력적인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카피바라가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카피바라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종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도 깊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동물원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카피바라는 인기 있는 동물로 자리 잡았으며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행동과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피바라의 강인함과 사회적 본성은 콜롬비아와 남아메리카의 습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초식 동물로서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복잡한 사회 구조를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식지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전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피바라는 자연계에서 모든 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다람쥐 원숭이, 민첩하고 지능적인 영장류. 다람쥐 원숭이는 놀라운 민첩성과 뛰어난 지능을 갖춘 콜롬비아의 울창한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가장 흥미로운 영장류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원숭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활동적인 동물로 나무 위를 빠르게 오르고 뛰어다니는 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들의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하는 습성은 포식자가 많은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필수적이며 먹이를 찾고 보호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람쥐 원숭이들은 매우 활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꼭대기에서 보내며 나뭇가지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들은 긴 꼬리와 민첩한 손을 이용하여 나무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특징 덕분에 나뭇가지 사이를 정확하게 이동하고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 뱀, 제규어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람쥐 원숭이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높은 지능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은 계절별로 변하는 먹이원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람쥐 원숭이들은 과일나무의 위치를 기억하고 특정 식물이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며 일정한 식량 공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 껍질 속의 곤충을 꺼내기 위해 나뭇가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도 관찰된 바 있어 이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람쥐 원숭이는 주로 과일, 곤충, 작은 동물을 먹으며 특히 곤충 사냥에 능숙합니다. 이들의 식단에는 꿀, 씨앗, 작은 척추 동물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식량 자원을 활용하는 기회주의적 섭식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 덕분에 다람쥐 원숭이는 서식지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으며 생태계에서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미, 흰개미를 포함한 다양한 곤충을 먹으며 식물의 과도한 채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곤충 개체 수 조절 능력 외에도 다람쥐 원숭이는 씨앗 확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과일과 식물을 섭취하면서 이들은 씨앗을 열대우림 전역에 퍼뜨려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숲의 생물 다양성과 재생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수많은 식물 종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식물의 번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곧 다른 동물들의 생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람쥐 원숭이가 열대우림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은 이들이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람쥐 원숭이의 사회 구조는 매우 조직적이며 한 무리는 최대 100마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우두머리 수컷이 이끄는 경우가 많지만 암컷들도 중요한 의사결정과 무리의 활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의사소통은 생존의 필수 요소로 다양한 울음소리와 몸짓을 통해 서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가 접근하면 경고음을 내어 무리 전체의 위험을 알리고 부드러운 소리는 그룹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다람쥐 원숭이의 지능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들은 협력과 집단적 지식을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람쥐 원숭이는 높은 지능과 강한 사회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벌목, 농업 확장, 삼림 벌채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열대우림이 점점 개간되면서 다람쥐 원숭이들은 더 작은 조각난 서식지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식량 부족과 포식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애완동물 거래도 문제입니다. 다람쥐 원숭이는 종종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판매되기 위해 포획되며 이는 이들의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야생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밀렵방지법은 다람쥐 원숭이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열대우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장려하는 것도 다람쥐 원숭이와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람쥐 원숭이가 수행하는 생태학적 역할과 숲의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는 것은 이들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전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람쥐 원숭이의 민첩성, 지능, 그리고 열대우림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들을 콜롬비아 생물 다양성의 필수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며 뛰어난 먹이 탐색 기술과 씨앗 확산을 통해 숲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와 기타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보호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람쥐원숭이는 열대우림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자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붉은 금강앵무, 열대우림의 보석. 붉은 금강앵무는 강렬한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깃털이 어우러진 화려한 외모로 콜롬비아 열대우림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새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뛰어난 지능과 화려한 깃털로 유명한 붉은 금강앵무는 매우 사회적인 새로 대규모의 단단한 무리를 형성하여 생활합니다. 이들은 짝과 평생을 함께하며 때로는 수천 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루어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들의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능력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무리 내에서 협력하여 포식자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는 데 의존합니다. 붉은 금강앵무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 중 하나는 씨앗 확산입니다. 이들은 과일, 씨앗, 견과류를 먹으며 이를 통해 열대우림 전역에 씨앗을 퍼뜨려 숲의 재생과 성장을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많은 식물종들이 번식하기 위해 금강앵무와 같은 동물에 의존합니다. 붉은 금강앵무는 자연의 정원사 역할을 하며 새로운 식물과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열대우림이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붉은 금강앵무는 여러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 벌목, 도시화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적절한 둥지 장소와 식량 공급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애완동물 거래는 이들의 개체수 감소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붉은 금강앵무는 종종 포획되어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판매되며 이는 이들의 사회적 구조를 붕괴시키고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보전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식지 보호 및 밀렵 방지법을 포함한 다양한 보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열대우림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붉은 금강앵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생물들에게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 장엄한 새들이 열대우림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보호하고 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황금독화 살개구리, 치명적인 방어 전략. 황금독화 살개구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진 생물 중 하나로 콜롬비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동물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이 작은 양서류는 눈부신 황금빛을 띠며 포식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개구리의 피부에는 바트라초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포함되어 있어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 없이도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포식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며 선명한 색깔은 위험을 암시하여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흥미롭게도 황금 독화 살개구리의 독성은 식단에서 비롯됩니다. 야생에서는 주로 개미, 딱정벌레, 작은 무척추동물을 섭취하며 일부 곤충이 가진 화합물이 개구리가 강력한 독을 생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사육 환경에서는 이러한 특정 무척추동물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개구리와 환경 간의 독특한 관계는 독성학 및
진화 생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어기작 외에도 황금 독화 살개구리는 열대우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곤충을 먹음으로써 특정 곤충 개체수를 조절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삼림벌채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구리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독화 살개구리의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는 보전 노력이 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벌새, 작지만 강한 존재.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벌새의 종을 보유한 나라로 147종 이상의 벌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3.1온스도 되지 않는 작은 새이지만 이들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꽃가루 매개자 폴리나톨로서의 역할입니다. 꽃의 꿀을 먹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 많은 식물종의 번식 과정에 필수적인 수정, 퍼티리제이션을 돕습니다. 특히 안데스 운무림, 이 앤디언 클라우드 포레스트에서는 벌새가 고산지대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며 일부 식물은 오직 벌새에 의해서만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벌새에는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며 꽃의 꿀을 빨 수 있습니다. 초당 최대 10번의 빠른 날갯짓을 하며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는 이 능력은 대부분의 새들이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이 능력은 독특한 날개 구조 덕분에 가능하며 벌새의 날개는 360도 회전할 수 있어 정교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 부리를 가진 일부 종은 다른 수분 매개자가 접근할 수 없는 깊고 좁은 꽃 속까지 꿀을 빨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수분 역할 외에도 벌새에는 곤충 개체수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이들은 모기, 진드기와 같은 작은 곤충을 섭취하며 이는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벌새는 안데스 운무림의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벌새는 서식지 손실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벌목, 기후변화, 그리고 꽃의 감소로 인해 이들이 의존하는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새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토착식물의 생장을 보장하는 보전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 작은 새들은 콜롬비아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화친, 살아있는 화석. 콜롬비아의 습지에서 발견되는 화친은 원시적인 특징과 고대의 외형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독특한 조류입니다. 이 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날개에 달린 발톱입니다. 어린 개체들은 이 발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기어오르며 이는 일부 공룡들이 사지를 활용하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여겨집니다. 호아친의 어린 새들은 포식자를 피하거나 나뭇가지 사이를 이동할 때 날개 발톱을 활용하며 이는 조류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원시적 특성 덕분에 호아치는 초기 조류와의 진화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되며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호아친의 식단은 잎사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소화기관의 독특한 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호아친은 소화 과정에서 발효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 방식은 초식 동물인 소, 초백이의 소화 방식과 유사합니다. 위 속의 발효실, fermentation chamber에서 미생물이 잎을 분해하며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강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호아치는 악취가 나는 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냄새는 포식자를 억제하는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구아바와 같은 열대우림 식물을 섭취하며 잎을 주요 영양원으로 삼는 몇 안 되는 조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독특한 특징을 가진 호아친이지만 서식지 파괴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서식하는 습지 생태계는 삼림 벌채와 인간 개발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아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호아친은 진화 생물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초기 조류의 식습관과 해부학적 적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새의 독특한 생태적 역할과 진화적 특성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특별한 새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왕개미핥기, 곤충 사냥의 대가. 대왕개미핥기는 독특하고 특이한 동물로 곤충 사냥의 전문가이자 콜롬비아 열대우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코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최대 2.4m에 8피트에 달하는 이 동물은 개미와 흰개미를 먹기 위한 완벽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개미핥기의 길고 끈적한 혀는 골더 최대 60cm까지 늘어나며 분당 150회 이상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한 번의 식사에서 수천 마리의 개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 능력 덕분에 개미핥기는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거대한 개미와 흰개미 군락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대왕개미핥기의 발톱 역시 먹이를 찾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강력한 발톱을 사용하여 흰개미, 집과 개미 둥지를 파괴하고 깊숙이 숨겨진 군락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강한 발톱은 제규어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왕개미핥기는 크고 강력한 발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움직임과 단독 생활 방식으로 인해 서식지 파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벌목과 인간의 서식지 확장은 이들의 자연 서식지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먹이 공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개미핥기는 열대우림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미와 흰개미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이 곤충들이 숲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동물이 계속해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호와 보전 인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망치머리 상어 완벽한 포식자. 화친, 살아있는 화석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에서 발견되는 망치머리 상어 함머헤드 샤크는 그 독특한 머리 형태로 인해 다른 상어들과 차별화되는 포식자입니다. 이 특이한 망치 형태의 머리는 상어에게 360도 시야를 제공하여 주변 모든 방향에서 먹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향상된 감각 능력과 뛰어난 수영 속도 덕분에 망치머리 상어는 바다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망치머리 상어의 뛰어난 사냥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 중 하나는 로렌치니 기관, 암플레 업 로렌지니이라 불리는 전기 수용기 엘렉트로 레셉터입니다. 이 감각 기관을 통해 상어는 가오리와 같은 먹이가 내는 희미한 전자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래에 숨어있는 먹이를 탐지하는 데 유용하며 이 능력을 활용하여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로 가오리와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합니다. 망치머리 상어는 가오리를 주요 먹이로 삼으며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머리 상어는 과도한 남획, 오버피싱과 상어 지느러미 수요, 샤크핀 트레이드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상어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망치머리 상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해양 오염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역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망치머리 상어를 보호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바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국제적인 상어 지느러미 거래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어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필요합니다. 망치머리 상어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바다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콜롬비아의 야생동물을 탐험하는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엄한 안데스 콘도르부터 신비로운 제규어, 그리고 강력한 대왕 개미알기와 해양의 망치머리 상어까지 각 동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불법 거래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놀라운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번 강자의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